미니 쿠퍼 S 모델입니다. 팔각형의 그릴, 동글동글한 헤드램프는 컨트리맨에서는 기존 미니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나눴는데, 미니 쿠퍼 S에서는 동글동글한 미니의 이미지를 아주 잘 간직하면서 세련되게 발전시켰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 미니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요소요소에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과하지 않으면서 미니의 정통성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퍼들램프의 미니 엠블럼 선명하고요. 실내는 LED 구성인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밝게 구석구석 잘 비춰주는 편입니다. 풋램프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이 차원 재질로 되어 있는 크러치패드 상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물론 대시보드 아래쪽에도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흐릿하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역시 프로젝션 타입이다 보니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변동폭도 큰 편이고,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상하향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이 또렷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이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시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진성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광원의 폭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직진성이 훨씬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 토크는 30.6kg/m입니다. 스텝트로닉 7단 스포츠 더블 클러치 미션이 매칭되어 있고요. 전륜 구동입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들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로 40, 18입니다. 앞뒤 사이즈는 같고요. 휠 아치 부분부터 사이드 스커트는 버디 컬러랑 다른 재질과 색깔로 덧대주고 있는데요,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 SUV스러운 느낌들도 살짝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고, A필러부터 위쪽의 루프는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체감 같은 것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루프에서부터 뒤로 쭉 연결되는 라인도 역시 멀리서 봤을 때에는 기둥이 안 보이고 유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입체감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요. 테일라이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봤을 때 테일라이트가 미니스럽지 않다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클럽맨하고 컨트리맨에서 봤던 그런 느낌, 컨트리맨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이미지의 미니를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적응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뒤쪽 범퍼 하단부에 보시면 가운데에 LED로 후진등 갖춰져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랑 같은 재질로 디퓨저도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머플러는 바닥을 향해 있고 살짝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운전석 뒤쪽으로만 확인이 가능했고요. 스포일러도 두툼하게 자리 잘 잡고 있고요. 와이퍼는 노출형입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아니고 그냥 트렁크는 수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 안쪽의 공간은 기존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언뜻 봤을 때 조금 더 넓어 보이나? 이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바닥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죠. 여기 이제 깊이 있게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량 관리 용품이나 타월 같은 거 보관하시면 뒤쪽을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죠. 이 바닥재도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손잡이도 꼼꼼하게 양쪽 다 갖춰놨고, 비상삼각대도 위치시켜 뒀습니다. 스마트 키가 전과 다르게 좀 큼직해졌습니다. 락 언락은 위쪽에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손에 잘 잡혀서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키락 원락 기능은 도어 캐치 상단 부분에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두툼하고,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꽉 잡아줘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텅텅거리고 불안하거나 이 빈 철제 문 같은 거 여닫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이 아니고 지금 밝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화사하고요. 뒤쪽까지 실제 공간보다 더 넓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 개방감 아주 좋은 편이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프레임리스 방식이라서 산뜻하고요. 이 위쪽에 천 재질로 마무리를 해놨는데 실내 소재 이런 천 사용 적당하게 사용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도어 캐치도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락 원락은 앞쪽에 조금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맵 포켓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살짝 이 넣다 뺐다 할 때 페트병 큰 것도 넣다 뺐다 하기는 편했는데 이 뒤쪽 공간이 좀 죽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플레이트 상단은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미니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시트는 운전석의 경우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 4웨이 전동 지원해 줍니다. 날개 부분이 안장도 살짝 올라와 있고 등받이도 좀 올라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고요. 이런 스티치나 장식 같은 것들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인데 저는 그렇게 일체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서는 이 각도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센터 터널은 좀 낮게 위치하고 있고 수납 공간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패브릭 재질로 덮어져 있고요. 끈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쪽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센스 좋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조금 올라와 있는 편이죠. 페달은 오르간 타입인데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미니의 아이덴티티를 잘 반영해 줬고 풋레스트 크기나 각도, 그 다음에 커버링 되어 있는 재질 좋습니다.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이 아닌 수동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방위적으로 이 패브릭 재질이 덧대져 있는데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염에서 어떨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에는 이렇게 보면 3스포크 타입인데 사실 2스포크 타입에 여기 스트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소재가 되게 독특하죠. 두툼해서 이 조작했을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좋았습니다. 시동은 뒤트는 방식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조금 괄괄한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많이 막 조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하죠. 밑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HUD는 미니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유리 반사시키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미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고요. 스티어링이 되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겼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JCW 차량에는 지금 패들 시프트가 추가가 되는데 쿠퍼 S 모델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스틱 타입 스위치들도 두툼하고 조작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과하지 않죠. 와이퍼 컨트롤도 역시 같은 구성으로 스위치 구성되어 있고요. 에어벤트가 되게 독특하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막고 상하좌우로 돌려서 움직일 수 있게끔 디자인도 신경을 쓰면서 기능 면에서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번 미니의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9.4인치 OLED 디스플레이인데 원형이고요.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아이코닉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꾸밀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선호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후진했을 때의 이 해상도 전체 화면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지는 듯 싶지만 왜곡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후진 보조 기능 BMW 그룹에서 나온 차량답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을 보면 통풍은 안 되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 그 다음에 좌석의 열선만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동글동글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접근하기가 그렇게 편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T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맵에 대한 만족도, 인터페이스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에 따라서 그래픽이 조금 변하는데요. 고카트 모드고요. 유후, 예, 이런 효과음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어 모드.
네, 변경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린 모드, 에코 모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외부 조명 설정이 가능합니다. 외부 조명 설정에 들어오면 주행 전조등 모드, 클래식, 페이버드, 존 쿠퍼 웍스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앞쪽에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테일램프 쪽에는 변화가 제법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차에 어떤 정이 들거나 뭔가 좀 재미있게 차를 운영할 수 있는데 한몫 거두는 것 같습니다. 예, 아래쪽에 시동을 뒤트는 방식이고요. 여기 토글 타입으로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드 설정할 수 있고요. 반대쪽에 있는 기어 셀렉터도 역시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스트랩 같은 것도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납작한 부분에 안정감 있게 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암레스트 이쪽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암레스트에 별도의 공간이 할애되지는 않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예, 천천히 떨어지고 생각보다 깊어서 공간 활용하기는 좋습니다. 여기 이런 스트랩 같은 것들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재질도 신경 많이 썼고, 이 선바이저는 크기는 적당한데 좀 흔들흔들했어요. 요거는 텐션을 조금 더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장 재질을 움푹 파놨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쓸 때 사용은 편리했고요. 거울은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고, 조명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동도 안 되고 위쪽에 떨어져 있는 것도 없고요. 여기 내장 카메라가 있어서 뒤쪽에 카메라로 볼 수가 있고,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너커트는 수동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안에 실내등은 터치 타입으로 LED인데요, 작동하고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가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미러의 광각 부분을 적당하게 배치를 잘 해줬고 길거든요. 높이보다는 폭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좀 시원시원합니다. 뒷좌석 넘어갈 때는 앞좌석 뒤에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되고요. 레버를 당겨주면 전동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바닥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성인이 앉았을 때도 헤드룸 공간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등받이가 많이 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ISO픽스는 뒷좌석 그리고 동승석에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2인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의 개방감도 좋아서 뒤에 앉았을 때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무릎 공간, 발 공간은 조금 아쉽긴 했고요. 에어벤트 별도로 없고 가운데에는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을 할 때 확실히 이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부담감이 없고 어떤 좁은 공간에서도 쏙쏙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교통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부담감을 갖지 않고 구도심이라든가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공간은 또 미니 특유의 이 A필러 쪽에 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헤드룸 공간의 여유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복합 기준으로 연비는 12.7km고요. 도심에서는 11.3, 고속도로에서는 15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도 어쨌든 두 자릿수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변경을 해서 연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할 때는 12km대 후반에서 13km대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도심주행 연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니의 마사지 기능,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외관의 디자인이나 파워트레인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소의 보강도 긍정적이었지만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마사지 시트 운전석에만 있긴 합니다만은 미니에서 마사지는 정말 이례적이라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204마력의 30.6kg 펄스미터를 발휘하는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빠릿빠릿한 느낌이 좋고요. 차량이 1.3톤 1300km 조금 공차 중량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량 무게나 크기에 비해서는 파워트레인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도심 주행할 때 기동성 순발력에서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주행 시에는 약간 거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 거친 느낌이 핸들이라든가 발끝이라든가 엉덩이 쪽으로 잔진동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심 주행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그 특유의 거친 느낌?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미션의 반응 아니면 이 덜컥덜컥하는 특유의 미니 승차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잡혔다고 할까요? 네, 조금 제가 오버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 덜컹덜컹 하지도 않고 엔진이나 미션의 반응이 거칠다. 이거 약간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들도 없었습니다. 이 모드를 코어에서 지금 그린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런 효과음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린으로 바꿨을 때는 냉난방의 세팅이 강하게 하더라도 살짝 낮춰집니다. 그리고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천 재질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 뒤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꺼집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연료 소비를 최소한으로 시켜주는 게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스탑앤고 기능도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예전보다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이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또 견고해진 차체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 진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기존보다 이 거주성 같은 것들 그리고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해보더라도 차량이 버텨주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세련돼졌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향상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차로 중앙 유지까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차로 중앙 유지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잘 유지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되게 만족스럽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는 부분인데 물리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메뉴 안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 지원해주고 있고 가속과 감속 모두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차량이 높진 않지만 시트 포지션이 그에 비해서는 또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절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전방 시야는 탁 트여 있는 편에 속합니다. 앞에 유리가 약간 서 있는 편이다 보니까 짧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답답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일반 세단에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여유들 때문에 차가 크기가 작지만 운전할 때는 쇽쇽 빠져나가고 편하거든요. 근데 실내에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작거나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에 조금 부드러운 느낌들이 있는데 꼭꼭 밟아줬을 때의 이 담력이 꾸준하게 균일하게 딱딱딱 전달이 되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전자제어 장비가 매우 적극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마치 제가 운전 실력이 꽤나 좀 되는 것처럼 차량을 원하는 대로 그리고 안정감 있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100km는 7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고카트 모드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20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차량 크기나 여러 가지 이 파워트레인을 감안을 해 봤을 때 200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면은 조금 한 1900, 1850, 1900rpm 정도대에서 구현이 됐으면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어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탈 수 있고요. 고카트 모드에서는 미니를 좀 더 미니스럽게 탈 수 있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킥다운 했을 때 반응 훨씬 더 즉각적인 느낌이 좋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뒤쪽에서 들려오는 배기음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도 조금 묵직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을 조금 거칠게 이렇게 움직여보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차체랑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상당한 운전의 재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미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드는 고카트, 코어, 그린, 그러니까 에코 모드인데요.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9.4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글쎄요, 저는 이 되게 시각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참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한 곳에 확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승하는 동안에 적응이 잘 안 돼서 내비게이션도 있죠. 이 안에 이 구석에 보면은 또 양쪽 귀퉁이에 온도 조절에 관련된 이 공조 장치에 관련된 기능도 있죠. 위쪽에 드라이브 모드 체킹되고
하여튼 다양한 정보들이 한 곳에 확 집중이 돼 있어서 보는데 이걸 선별적으로 확인하는데 저는 그렇게 편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카트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다양한 게이지들이 한 곳에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 재질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에 지금 고카트 모드로 하면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모드를 변경을 했을 때 조명이 꺼지고 켜지고 색깔도 변하고, 이런 부분들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80에서 110 정도 사이로 그린 모드 놓고 연비 주행을 해보면 16.8에서 17.3, 16 후반에서 17km 초반대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5.1km는 어떻게 멀더라도, 물론 이제 고카트 모드로 놓고 막 심하게 달렸을 때는 연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웬만한 모드, 뭐 코어 모드라든가 아니면 그린 모드에서 그냥 탄력적으로 주변의 이 차량 흐름에 따라서 운행을 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15km대는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보면은 일단 잔진동 같은 거 생각보다 잘 걸러줬습니다. 소음 부분은 프레임리스 타임도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도드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또 이 실링들이 치밀하기 때문에 공명음이나 풍절음보다 오히려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낮은 RPM에서 6단, 7단이 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RPM을 그렇게 높게 쓰지 않더라도 기준 속도를 뽑아낼 수 있고요. 또 킥다운을 했을 때 막 밑으로 푹푹 떨어지고 시프트 다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안할 정도로, 아니면 약간 신경 쓰일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든든하면서도 좀 듬직한 맛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미션하고 엔진 출력의 이 두 가지 매칭 측면에서요. 미니 하면 이 또 코너링에서의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전 세대 미니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앞쪽이 좀 불안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가 발생을 하면서 앞쪽이 조금 더 이렇게 꽉 조여줬으면, 좀 버텨줬으면,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풀체인지 된 신형 미니에서는 그런 바램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의 크기나 이 등급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한계치는 분명히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원했던 그런 느낌에 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도 이 코너에서 좀 잘 버텨주는 이런 느낌들은 상향된 게 체감이 됩니다. 코너 구간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더라도 뒤가 휘청휘청 하거나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가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억제력이 좋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그런 안정감, 그리고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재미 같은 것들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밸런스 잡기에 좋은 컨셉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상쇄시켜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견고하면서도 가볍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셰시 강성을 높인 베이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룸밀러는 여전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테두리 부분 처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아웃사이드 미러인데요. 형상 자체가 뒤쪽까지 멀리 볼 수 있게 돼 있고, 광각 처리를 또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어서 후측방 시야 확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패킹 해주는 기능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지만은요.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시트 자체의 형상이나 착장감 같은 것도 좋습니다. 안장이나 등받이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다 좋았는데, 저는 이 일체형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서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사지 기능까지 있어서 정말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헤드레스트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미니 쿠퍼 S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